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5일 오후 아이오닉5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죠. 지난번 부산의 톨게이트에 있던 사고는 이 사고 장면이 녹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고 나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 영상 보면요, 충격적인데요. 충돌하면서 여기서 불이 치솟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전기차는 연석에만 부딪혀도 불이 나는 거냐?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봐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코너에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을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램프는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는데요, 충돌 시점까지 가속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실수로 밟았거나,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을 켜놔서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가속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딪힐 때 속도를 보면요, 적어도 60km, 빠르면 시속 100km 정도까지도 돼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딪힌 곳이 연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딪힌 곳을 찾아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광교 벤츠 매장 앞인데, 여기가 좌회전한 지점이고 충돌 지점은 여기쯤 되네요. 연석도 물론 있지만 그 옆으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벽을 박은 건데요, 차대차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기 어려운 훨씬 가혹한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사고 난 지점이 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이잖아요. 조수석 쪽의 앞부분, 여기가 하필이면 딱 이 부분이 자동차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솔린차나 전기차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워셔액통이 이 오른쪽에 조수석 쪽에 있거든요. 보통 차는 그렇고, 그리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냉각수통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거 둘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셔액, 냉각수 모두 다 이 알코올 계열이라서 불이 붙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는 이게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면 스파크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꽤 커 보이죠. 이 사고 장면 보면요, 네, 여기 아래쪽에 지금 불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장비가 앞쪽에 있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모터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전자장비들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나 이런 차들은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뒤쪽에 있죠. 요게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불꽃이 일어날 확률은 더 커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모터에도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는 절연 냉각수를 쓰고 모터 쪽에는 일반 냉각수를 쓰는데요, 이게 또 일반 냉각수이기 때문에 화재 요인이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조사한, 그래서 기사까지 쓰신 기자분이 계신데, 이 소방서에 직접 문의했던 데일리카의 조재환 기자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거 화재 사고 정말 심각한가?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화재 사고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는데 그냥 되돌아왔대요. 불이 저절로 꺼졌구나. 여기보다는 작은 화재군요. 이게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화재가 뻥 나서 진짜 전기차가 활활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소방차가 출동해도 끌 게 없을 정도로 사그라진 그런 사고군요. 이게 딱 부딪히는 현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네요.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고 한 명 부상이라고 하니까 네. 인명피해가 안 난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럼 대체 원인이 뭐냐? 사실 이 사진이나 영상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현장에 가신 분이 찍어오신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타이어 자국이 자동차 오른쪽 앞뒤 바퀴만 났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려서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꺾이지 않고 이렇게 언더스티어 상태로 벽을 들이받았다, 이런 결과로 보여져요. 이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분 말씀으로는 화재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불이 붙었다가 아주 금방 꺼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원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얘기는 이 차의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가스가 원인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에어컨 냉매, 예전에는 우리가 CFC라는 걸 썼죠. 흔히 듀퐁이 만든 상표 프레온 가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프레온 가스는 전혀 불이 붙지 않아요. 불연성 냉매고, 그러다가 이게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 금지가 됐고요. 이 자동차용 친환경 냉매, 차세대 냉매라고 해서 R134A 이런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불연
가연성이지만 이 대신에 이건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요즘은 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금은 R1234YF라는 냉매를 쓰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가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요. 가정용으로는 우리가 R32라는 냉매를 쓰는데 이거는 가연성이 더 크고 R32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약 가연성입니다. 불이 붙긴 붙어요. 이번 화재가 난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것도 R1234YF인데 이 화재의 양상도 보면 이렇게 펑 하고 아주 빠르게 불이 붙고 그리고 바로 꺼져버리는 거, 이게 가스의 화재 양상하고 아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역시 무섭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냉매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코나 이후에 나온 차들, 뭐 그랜저나 소나타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 모든 내연기관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냉매가 화재의 원인이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적어도 전기차의 문제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없었던 걸로 되진 않겠죠. 지난번에 부산 톨게이트에서 아이오닉5 충돌 사망 사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완전 괴담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승객이 안에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이 전동이라서 그걸 열 수가 없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너무 세게 그래서 사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공포소설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사들이라면 좀 중심을 잡고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오히려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목을 충격적으로 뽑았는데, 전기차 충돌 3초 만에 800도, 탈출도 못하고 숨졌다. 이게 사실인가? 도대체 3초 만에 800도는 누가 쟀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3초? 800도? 야,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조사가 된 것 같잖아요. 팩트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팩트가 아무것도 없죠. 정말 800도인 거 확인했나? 확인 안 했죠. 사고 나면 3초 만에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럼 기자는 도대체 뭘 쓴 건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나면 이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때 800도 정도 올라간다, 그걸 갖고 지금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800도가 불보다 엄청 뜨거운 건가?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가정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이게 빨간불이 되면 한 800도 정도 돼요. 근데 보통 가스레인지가 파란불이 나오면 1400도에서 1600도 정도가 됩니다. 800도라고 하면 좀 온도가 낮은 불이에요. 담뱃불하고 비슷한 정도. 화재가 났다, 이 얘기를 갖고 800도라는 숫자를 그냥 쓴 거고요. 3초, 야, 이건 정말 아예 근거가 없죠. 순식간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3초라고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문이 안 열려서 탈출을 못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이오닉5의 손잡이는 그렇게까지 발전된 형태가 아니에요. 아이오닉5의 손잡이는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손잡이가 그냥 전동으로 쭉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팝업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손을 눌러서 그냥 당기는 형태의 손잡이입니다. 기존 손잡이에 그냥 손잡이를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나 더 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기계식 손잡이에요. 이게 전자장비가 고장났다고 해서 안 열리나?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톨게이트인데 톨게이트에 유리 깰 만한 그런 망치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문제 있는 기사고 문제 있는 괴담들이 퍼져나오고 있죠. 소방청 그리고 국과수 측에서 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거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느린 속도에서 사고가 났고 화재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사고 조사 결과 이때 충돌 속도는 90에서 100km 정도의 속도고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충돌 장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충돌 충격을 막아주기 위한 완충 장치인데요. 완충 장치가 끝까지 밀려 들어갔죠. 아래쪽 부분이 이 차를 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충격도 사실 이게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게 U자 형태로 차 앞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부분 전체가 다 들어오고 가운데 배터리 팩의 일부까지 칠 정도로 이렇게 강한 힘으로 차가 들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충격 완화 장치가 이게 기존 가솔린 차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윗부분은 접혀 들어가는데 이 아랫부분은 그대로 이 형태가 남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에 자동차가 맞게 되면 이 범퍼에도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배터리 아랫부분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아이오닉 아랫부분에 크로스 멤버가 지금 가로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로로 막혀 있지 않고 크로스 멤버가 이렇게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굽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치 형태로 굽어 있는 이 구조가 아마도 이렇게 아래쪽을 치고 들어오는 이런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EGMP 전용 플랫폼이라면 이 크로스 멤버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솔린 자동차용 크로스 멤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걸 전기차 전용으로 완전히 평평하게 폈다면 그럼 크로스 멤버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네요. 첫 번째는 충돌 속도가 기사와 달리, 그리고 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달리 충돌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수석이 뒤로 눕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운전석,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클립,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결정적인 얘기인데요. 이 사망하신 분들을 부검을 했는데 이분들 기도 안쪽에 이 화염 흔적이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염에 희생되신 게 아니라 이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미 사망했다라는 증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가 완전 엉터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직까지는 국과수에서 결정적인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호근 교수님의 말씀도 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쪽이 옳은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 중립을 유지하고 양쪽 다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과수, 소방청에서 1차 조사 결과라도 빠르게 발표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번 괴담이 퍼지고 나면 아무리 그거 아니다 해도 이걸 다시 이미지를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가솔린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생기는 게,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불이 붙어서 뻥 하고 이렇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오인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또 그런 식으로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솔린차가 그렇게 붙죠. 가솔린차는 사고가 나면 가솔린이라는 연료 자체가 독특하게 공기 중에 아주 빠르게 휘발되잖아요. 유증기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에 불이 붙게 되면 펑 하고 터져서 맹렬하게 불이 붙다가 꺼지는 거고, 전기차 배터리는 좀 달라요. 한 개가 터질 때는 펑 터지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길고 끈질기게 안 꺼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냐면, 가정용 충전기를 한 500개 정도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지를 잔뜩 묶어놨는데 그 한 귀퉁이에서 불이 붙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차례차례 불이 붙겠죠. 그냥 펑펑펑펑 하면서 터지긴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불이 붙겠죠. 한참 동안 탈 거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배낭에다가 건전지 500개 메고 가라, 뭐 메고 갈 수 있죠.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가솔린 통을 정말 등에다 메고 가라, 그러면 이거 짊어지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너무 무섭죠. 일단 가솔린 차라는 게 훨씬 무섭고 훨씬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굉장히 뜨겁고 그걸 갖고 불을 태워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죠. 실제로 화재 빈도를 놓고 보면요, 전기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 중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차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지금 NTSB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2022년 조사 결과를 또 내놨어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10만 대당 화재 건수를 보면 하이브리드가 3,474대, 가솔린은 1,529대, 전기차는 겨우 25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가솔린에 비해서는 100배나 더 안전하고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서는 150배 더 안전한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전기차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현대차도 얼른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내놓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가뜩이나 미국에서 화재 사건으로 아주 홍역을 겪었고, 그리고 여전히 화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